여러분, 이제 이 강의한 내용 중에 제가 그 붓다의 연성 법칙, 그러니까 붓다의 연성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붓다의 이제 연성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붓드에다가, 그러니까 붓드라는 어근에다가 붓드라는 어근에다가 위에 따라는 과거 동분사 이제 어미가 합해지면은 이게 그 붓드하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드흐 플러스 뜨인데 드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스크리트 기초하실 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에는 이제 지금 또 이 강의에서 그 표 4장에 이제 그 표를 만들었는데 문법표를 만들었는데 그 토대가 된 그 산스크리트 기초하실 전 이 책에는 이 문법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맥도넬 책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페이지를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서 여러분 이 클래스도 올려놨고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아래쪽보다도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어스피리츠, 그러니까 어스피리츠는 뜻이 뭐냐면요 기음이에요. 공기 소리, 기음. 그러니까 기음이 어스피리츠입니다. 기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영어 알파벳 흐자가 붙어 있는, H자가 붙어 있는 그런 소리가 다 기음이에요. 그러니까 드흐, 뭐 끄흐, 아니면은 그흐 이런 것들 이게 다 기음인데 그 a speech followed by any letters except vowels, semi-vowels or nasals lose their aspirati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과 vowels 모음들과 semi-vowels 바음 모음들과 or nasals 그 비음들을 제외한 그다음에 그 어떤 그런 레터 문자가 오더라도 문제 오더라도 그 뒤에 이제 기음 뒤에 어떤 문자가 오더라도 lose their aspiration 그 기음성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대기성을 상실한다. 대기성. H자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이제 여기 예를 든다면요. 룬드흐에다가 룬드흐. 그러니까 여기 보이듯이 지금 한번 제가 필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룬드흐라고 이제 지금 보면은 룬드의 드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어스피레이션입니다. 기음입니다. 왜? 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모음이나 반모음이나 비음을 제외한 어떤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 뒤에 또 드외란 말이 맞습니다. 드외 드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자음이죠, 자음. 그러니까 이제 모음도 아니고 반모음도 아니고 그다음에 비음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lose their aspiration, aspiration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H자 여기 써 있는 그 aspiration, 흐음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룬드흐드흐베인데 룬드드흐베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흐자가 빠졌죠.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특수한 그런 연성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또 이 표에서 지금 붙다가 어디 나와 있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붓드할 때, 붓드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붓드할 때, 그 드로 끝났죠, 드흐. 이게 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드로 끝나는 경우에 여러분 다시 이제 이 맥도날드 책에 보면은 반드흐처럼 이렇게 드로 끝났어요, 드. 거기에 뚜가 왔어요. 이건 모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모음도 아니고, 비음도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흐를 상실하겠구나. 또 상실하면서, 그러니까 뜨음이 소프트, 그러니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말해, 유성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뜰은 이건 무성음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소프트라는 뜻은요, 맥도날드 책에서는 이게 유성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성음. 유성음. 그래서 이제 뜨가 유성음 드흐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 뒤에 반드 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트 할때 먼저 얘기했던 다시 이제 보면은 부트 할때 드뜨가
드드가 되는 그런 연성 변화, 이것이 맥도날드 책이 나와 있다. 이제 하나의 참조사항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맥도날드 책이 양은 좀 작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보는 그 문법책을 보완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는 그 스카르 마키라의 이 산스크리트 기초와 실천을 참조한 다음에 그걸 숙독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맥도날드 책 보고 더 또 범을 열심히 이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은 휘트니 문법책 먼저 얘기했던 이 문법책을 들어가고 또 더 범을 공부하려면은 부디스트 산스크리트 이제 부디스트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 불교 혼성 범용 혼효 범용라고 해서 불교 그 이제 범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 고전 범어에 그다음에 이 빨리어적인 요소가 좀 결합이 된 이제 그런 범어인데 또 그 문법까지 또 보완하면은 그러면은 좀 완벽한 범어 공부가 되겠습니다. 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 그 이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기음, 뭐 대기음할 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제 했던 거고.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지금까지 연성 법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교재책 아직도 여러분 이 클래스에 그 자료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가 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 문제는 한번 혼자 풀어보세요. 이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연습 문제인데 여러분 쪽수 보듯이 31페이지에 그 이제 이 모음 연성에 대한 모음 연성에 대한 문제가 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연습 문제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왼쪽 위에 구석에 있는 연습법에서 그 연습 문제가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한번 혼자 풀어보면서 확인하면 좋은데 이 해답이 어디 있냐면요 225쪽에 있습니다. 아스미 인드리아시아 마따 할 때 보여요. 여기 이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연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연성이 무엇인지 맞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따 인드리아시아 아스미 할 때 연성이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아, 이하고 아하고 이런 걸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해답이 어디 있냐면 해답이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25쪽에 있어요. 내려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스미 인디리아시아 맞다 할 때 아스미하고 인디리아가 합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였는데 보니까 여기 답이 있네요. 아스민드리아시아 맞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따 인드리아시아 아스미가 있는데 마따하고 인드리아 합해지면 마떼 마텐드라시아스미 이렇게 변하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그 해답과 이제 이렇게 맞춰보면서 그렇게 혼자 독학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 아까 32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인드로 아스미예요.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인드로 아스미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앞에 음이 오로 끝났고 뒤에 음이 뭐예요? 아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연속표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연속표에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표를 보면은 아파스 위는 이제 미는 오예요. 그러니까 오로 끝났고 앞은 아로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오는 그냥 놔두고 뒤에 아음이 여기 작은 따옴표 바뀌었죠. 뭐예요? 아음이 생략된다. 그럼 뭐가 될까요? 오는 그냥 놔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쓰면 한번 써보면은 지금 뭐가 됐냐면 인드로 그냥 씁니다. 인드로는 그냥 쓰고 그다음에 아스미가 아니고 뭐예요? 작은 따옴표 이렇게 붙이고 다음에 스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한번 해답을 보겠습니다. 해답을 아까 225쪽에 자 아까 인드로스미라고 제가 썼어요. 4번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인드로스미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보는데 어쨌든 이 표를 보고서는 대조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암기할 때 그냥 암기도 하지만은 연습 문제 풀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이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또 연습 문제 2번 한번 뒤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면성이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어휘 뺏겨서 어서 딱지 때 그렇게 이제 암기했던 이제 그 문법에 대해서 연습 법칙에 대해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시요. 1번 말고 연습 문제 2번이 되겠죠. 이것은 39쪽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니스가스, 그러니까 니스가스 지금 보면은 니스가스 브라우마네 브야스 디안테란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자 니스가스에서 아스 플러스 여기 보면은 아스 플러스 부예요. 아스 플러스 부. 자 아스 뭐예요? 장매 스가 붙었어요. 장매 스가 붙건 흐가 붙건 그렇죠? 흐가 붙을 수도 있고 스가 붙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가 붙으면은 이거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뒤가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여기는 아스인데 단음 아예요. 그 다음에 드입니다. 드. 이 찾아보면 됩니다. 아스 플러스 부를 찾아보면은 장음 아흐 플러스 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요. 아흐 아스 여기에 흐 대신에 스를 써도 된다는 얘기 썼죠. 아흐 아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부가 붙었습니다. 내려가 보죠. 자 어딜까요? 아이우리에요. 얘들아 가자 띠띠빵빵 띠띠빵빵의 뒤에 있겠구나. 아스 플러스 부인데 보니까 플러스 부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아흐에서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스나 흐 요것만 그냥 빼면 됩니다. 그렇죠? 아부.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서 여기에 그 니스가스 브라흐마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니스카 브라마예요. 니스카 브라마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부야스 디안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봅니다. 아스 혹은 아흐 플러스 드 유성음이에요. 이럴 경우에 아스는 요겁니다. 아흐 여기에 드. 자 아이 우리예요. 가자 띠띠 빵빵 아이 우리 열려라 배시시해 띠띠 가자 띠띠 할 때 띠띠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요. 보니까는 아스 플러스 득은 오 플러스 드 바뀝니다. 오 플러스 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여기는 오하고 그다음에 드를 그냥 쓰면 되고 드 여기는 뭐예요? 스만 빼버리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일단은 답을 냈는데 맞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스만 빼버린 거, 그러니까 이제 니스카 브라흐마. 그다음에 뭐예요? 에브야스가 아니고 에브요 디안테. 니스카 브라흐마 에브요 디안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자, 225. 자, 여기 나왔습니다. 니스카 브라흐마 맞았습니다.
다음에 예부요 디한테 맞았죠. 그래서 지금 문제 뭐 다른 못 풀고 이제 한 2개만 풀어봤지만은 이렇게 연습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문법 하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연습 문제 대조해 가면서 내가 혼자 풀어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다음 진도는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외 연성이에요. 외 연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외 연성입니다. 외 연성. 외 연성인데 외 연성은 뭐냐면은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 단어와 단어, 어떤 단어가 있고 또 새로운 단어, 이게 결합될 때 요 사이에서 어떻게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외 연성 법칙입니다. 근데 내연성 법칙이 있어요. 내연성. 내연성 뭐냐면은 단어와 단어가 아니고 앞에 것은 단어인데 뒤에 것은 단어가 아니고 뭐냐면은요, 어미 같은 경우에 어미.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붙을 때, 어미가 붙을 때, 이럴 경우에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다가 어미가 붙은 것은 이게 하나 전체가 단어일 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어미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격변화 같은 것들 아니면은 이제 동사 변화 같은 그런 어미들 이런 게 붙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내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연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법 세계 보면은 자, 여러분 페이지 보면은 내연성은 39페이지에 뭐 전미사 최초의 음과 결합할 때 어떤 단어가 전미사 최초임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제 외연성인데 이 외연성 법칙 자체는 제가 이 표에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2라고 써 있는 이 표에 전체를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내연성 법칙이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다, 이 전체가 위에 있는 이 표 전체가 내연성 법칙을 다 정리한 거예요. 양은 많아 보이지 모르는데 이게 전체 다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점은 뭐냐면요. 내연성 요점은요. 이제 어미와 앞에 단어와 어미가 앞에 질 때, 혹은 전미사가 앞에 질 때, 그런 전미사와 앞에 단어가 이 발음이 분명하게 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전미사와 앞에 단어가 발음이 분명하게 나게끔 그렇게 연성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내연성은. 위연성은 뭐였어요? 앞에 단어하고 뒤에 단어가 결합될 때 발음이 섞여버렸죠. 그러니까 불분명해집니다. 발음이. 그렇죠? 그랬는데 내연성 그게 아니고 앞과 뒤가 보다 더 명료하게 발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전미사 뒤에 붙은 말이 명확히 해야지만이 그 단어의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붙어서 모호해지면요 역할이 모호해집니다. 약간 큰 핵심은 외연성은 발음이 결합돼서 모호해진다. 내연성은 이제 둘이 결합되지만은 양쪽 다, 그 앞에 단어하고 뒤에 전미사를 더 분명하게 발음되게 만든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직접 한번 예를 들어가죠. 앞에 단어는 드히에 드히. 뒤에 단어는 뒤에 전미사가 이예요, 이.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게 외연성이면 어떻게 됐죠? 한번 찾아보죠. 뭐예요? 2 플러스 2죠. 2 플러스 2. 앞단어가 이 장음으로 끝나고 뒤가 이 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외연성이면은요. 이제 이 표에서 만약에 이게 외연성이면은 이 표에서 앞에 단어가 2로 끝나고 뒤에 단어가 이 단음 시작하니까는 2 플러스 2는 그냥 2예요. 드, 그렇죠? 2입니다. 이 장음. 그러니까 두 개의 글자가 합해져 갖고 그냥 하나의 글자로 바뀝니다. 만약에 외연성이라면. 근데 이게 내연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외연성이라면은 여기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뭐 딴 거 없어요. 드히 쓴 다음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왜? 이 단음을 합해봤자 그냥 여기에 섞여 들어가 갖고 이제 이 장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외연성이라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내연성이기 때문에 양쪽 다 발음을 분명하게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드히이가 돼요. 드히이. 그렇죠?
그러니까 드히하고 이를 따로따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붙은 전미사 이가 분명하게 발음되게끔 해주는 것이 그 내 연성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을 살려주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위연성은 발음을 죽이는데 내 연성은 발음을 살린다.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 플러스 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내 연성이면은 먼저 보겠습니다. 우 플러스 이 하면은 우 장음으로 플러스 끝나고 여기서 우 장음이 이는 어디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 플러스 이는 위예요. 위. vi 붙어갖고 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외연성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후 쓰고 그냥 위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외연성이라면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아니고 여기 됩니다. 부후가 됩니다. 부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 플러스 이는 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외연성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듯이 앞에 거와 뒤에 것을 발음을 더 분명하게 내게 줍니다. 그러니까 부후하고 이를 발음이 분명하게 나게끔 이제 그렇게 연성이 일어나요. 부후위, 부후위. 또 여기에 부후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외 연성이라면은 우 플러스는 뭐예요? 와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외 연성이면은 부후 와 다시 쓰겠습니다. 부후에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 플러스 우 장음 플러스 아 장음이에요 지금. 자 보자. 우 장음 플러스 아 장음이에요. 그럼 요겁니다. 우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써 있듯이 그렇죠? 요 장음 이렇게 변할 텐데 만약에 위연성이라면 내 연성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 지금 봤듯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뭐예요? 우와가 됩니다. 우와. 앞에 이 단어하고 뒤에 있는 전미사를 둘 다 분명하게 발음되게끔 내주는 것이 바로 이 내연성 법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후와.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는 우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위연성이라면은 이제 이거 발음을 모호하게 다 섞어버리는데 내연성은 따로따로 분명하게 발음하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큰 원칙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음,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우로 끝났는데 뒤에 단어가 일반 모음을 시작해요. 그럼 우가 우부로 바뀌어, 우부로. 그래서 이제 윗줄은 앞에 단어에 끝나는 음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뒤에 단어에 시작하는 음의 상격을 써놓은 겁니다. 왼쪽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 뒤에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 전미사겠죠. 어미 같은 이런 것들의 상격을 써놨고, 윗줄에는, 전체 윗줄은요, 이것은 앞 단어에 끝나는 음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듯이 지금 이것만 한번 예를 들어 보봅니다. 하나 또 얘기하면은 먼저도 얘기했던 건데 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어근이 이렇게 이제 n이든지 m을 끝날 때 이럴 경우에 그 뒤에 자음이 오면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요. NM의 생략 또는 뭐 무슨 NM 그대로 쓰기도 하고 또는 상호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제 단어 중에 먼저 한번 들었는데 자주 나오니까는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이 뜻이 뭐냐면 가다예요. 가다. 우리말 똑같아요. 가다. 이게 어근이에요. 어근 가다. 근데 여기에 이제 TA가 붙으면은 이게 과거 수동분사어미예요. 과거 수동분사어미. 영어에 ED가 붙는 거. learned 할 때, learn 하면 배우다, learned
그건 이제 그 과거 분사가 되죠. 과거수 동분사. 이렇게 합해질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감자는 그 M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근데 어근에 M자가 들어가 있을 때 뒤에 뭐예요? 자음이 왔어요. T는 자음이죠, 자음. 이럴 경우에 NM의 생략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감다가 아니고 그냥 같다, 같다, 같다. 이렇게 바뀝니다. 같다.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뭐 잔, 잔하면 잔의 뜻이 뭐냐면은 생하다, 발생하다, 탄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잔. 근데 여기에 띠가 붙어요. 띠가 붙으면은 이 n이 이제 생략이 되고 n이 생략되고 자띠란 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가 장어가 돼가지고죠. 근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태생, 출신, 성분, 누가 낳았느냐, 누구한테서 탄생했느냐, 자띠. 그래서 이게 카스트,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계급의 그런 세부적인 이제 그런 어떤 분류가 바로 자띠입니다. 그 자띠는 한 200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직업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그 혈통에 따라서 그냥 아주 세분돼 가지고서 200가지 자띠가 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출신 성분입니다. 자띠가. 예, 인도 말로. 그래서 이제 잔에다가 띠가 합해지거든 잔띠가 아니고 자가띠가 된다. 그 문법은 여기에 요 해당합니다. n으로 끝난 이제 바로 이 어근이 n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자음이 합해져 갖고 그렇죠? 띠라는 자음. 띠는 명사와 어근으로 띠가 붙으면 거죠. 띠가 붙으면 또 감 같은 경우도 감에 띠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감에다가 띠가 붙으면은요 감띠가 아니고 가띠가 돼 가띠야. 가띠. 이게 뭐냐면 보통 번역할 때 취로 번역해요. 취는 여러분 육도 윤회할 때 육도 6가지 윤회세가 있죠. 천상, 인간, 아수라, 뭐 악이, 축생, 악이, 지옥 해서 육도 윤회가 있는데 이 육도를 육취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취자의 원어가 가띠예요. 가띠. 뭐냐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그러니까 감이 가다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감띠가 아니고 뱀이 빠지고서 가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연성이에요. 이런 전미사가 올 때, 어미가 올 때,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단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단어가 분명하게 발음되게끔 그렇게 일단 변화한다.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수하게, 그러니까 NM이 어근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NM을 생략하든지, 뭐 써주든지, 뭐 세 가지가 다예요. 근데 어쨌든 생략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생략하는 게. 지금 예를 든 것은 생략하는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 연성 법칙의 전체 다입니다. 내연성은 여러분 책에 연습 문제는 없지만은 또 내연성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간 연성 법칙의 그런 특징은 발음을 동화시킨다. 동화. 그러니까 유성음과 유성음, 그러니까 이제 무성음일 경우에는 유성음으로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동화시키고 또 하나가 이제 외연성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섞인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할 때 법어는 우리말은 이제 학교에 간다 이걸 따로따로 써요. 학교. 그렇죠? 영어든지 우리말 같은 경우는 학교라고 씁니다. 학교. 근데 법어는 이렇게 안 써요. 뭐라고 써요? 학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발음되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음이 섞여 있는 이런 가지고서 원형을 갖다가 우리가 추정해낼 때 그때 사용되는 문법이 바로 연성법칙이라는 문법입니다. 연성을 알고 있어야지만 섞인 소리 가지고 섞여 있는 그런 그 소리 가지고서 섞이지 않은 원래의 원형, 원래 모양, 단어의 모양들 이제 이것을 추출해 가지고서 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 일본어,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원형을 써주는데 그렇죠? 근데 범어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처음 봤어. 세상에 이런 말이 다 있나. 막 발음되는 대로 막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성 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명사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명사 변화. 여러분, 뭐뭐 기초화 실천에서 바로 이제 43페이지 나오는 그런 문법인데, 명사, 형용사의 격변화도 있는데, 형용사 격변화도 명사 똑같아요. 단 차이점은 뭐냐면은, 명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성이, 고유한 성이 있어요, 성. 고유한 성이 있습니다. 명사일 경우에는. 그렇죠? 남자인지, 남성인지, 남성은 메일, 여성인지, 여성은 피메일, 혹은 마스큘린, 페미닌 해도 돼요. 중성인지, 뉴트럴, MFN, 이런 성이 있습니다. 명사는 고유한 성이. 근데 형용사는 고유성이 없어요. 왜?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명사를 꾸미냐에 따라 가지고서 성이 바뀝니다. 형용사는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무엇을 꾸며주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이 격변화는 똑같이 하지만은 형용사는 성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고 명사는 고유한 성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그럼 성이 먼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몰라요. 사전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사전에 보면은 남성 명사는 M자 하고서 딱 점이 찍혀 있어요. 아니면 M자 하고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문자 표시가 되어 있든지, 여성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자도, 중성도. 그래서 이제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서 명사, 형용사, 격변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때 이 문법 전체를 이제 하나하나 이거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를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표가 여기 써 있듯이 모음 어간 명사의 성수 격변화예요. 명사는 성이 있다는 얘기 지금 했습니다. 성, 남자, 여자, 중성. 또 하나가 수가 있어요. 숫자, 수가. 수는 이제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단수 하나짜리, 양수 두 개짜리, 그다음에 복수 세 개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단수를 싱귤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약자가 S에 S. 제가 표에서는 SG라고 썼고요. SG. 그다음에 양수는 듀얼, 표에서 DU 이렇게 썼습니다. DU. 그다음에 복수는 세 개 이상일 경우 플루랄에서 PL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격이 있어요. 격은 몇 가지가 있냐 하면은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은 격을 이 왼쪽에 써놨습니다. 여기에 주, 대구, 위종, 속처, 호라고 써 있는데, 주는 주격, 격자만 붙이면 돼요. 대격, 국격, 위격, 종격, 속격, 처격, 호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격에 영어 약칭을 갖다가 이쪽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격, 그러니까 한자 발음하고 한자하고 이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격이 이렇게 주격이 있고, 대격이 있고, 국격이 있고, 위격이 있고, 종격이 있고, 속격, 처격, 호격이 있습니다. 주격은 이제 노미네이티브, 대격은 에쿠자티브, 국격은 인스트루먼탈. 이게 다 약자예요, 약자. 사전 볼 때 여러분 이런 약자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무슨 격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데이티브, 어블라티브, 제니티브, 로케이티브, 보케이티브에서 총 8격 변환합니다. 8격. 그래서 이제 명사는 성이 있고 수가 있고 격이 있습니다. 성이 몇 가지예요? 3가지. 남자, 여자, 중성.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 단수, 양수, 복수. 격이 몇 가지예요? 8가지. 주대구, 이종속초, 호격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명사의 격변화를 여기 써놓은 건데, 여러분 성은 어디에 써놨냐 하면 여기 써놨습니다. 이제 여기 남 A, 중 A, 여 A 써 있죠. 이때 남중여가 바로 성이에요. 남여, 중남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다 성입니다. 성.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모음어간 명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종료되는 명사. 예를 들어서 디바일 경우에는 끝나는 게 아예요. 아가 모음이에요. 또 디바는 남성명사예요. 남성명사.
그러니까 대바의 격변화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남성인데 아로 끝나는 거란 뜻입니다. 여기 아흐, 암, 에나, 야, 아타샤, 에 써 있죠. 이게 다 대바의 격변화예요. 근데 무슨 격변화? 단수 격변화. 또 듀얼에도 여기 보면은 아 써 있죠. 이게 뭐예요? 아우아우.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요. 이제 뱀뱀뱀입니다. 아우아우 아비암 아요후 아이후 아우. 뱀이 이 글자가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해 놓은 겁니다. 요 뱀자는요. 여기에 써 있어요. 요게 이제 기본 격음인데 뱀뱀뱀. 그러니까 여기에 물결 표시는 뱀의 생략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이제 제가 합니다. 하간 대바의 양수, 그러니까 두 명의 신이 대바오, 두 명의 신을 대바오, 그다음에 두 명의 신에 의해서 대바비암, 두 명의 신을 위해서 대바비암, 두 명의 신으로부터 대바비암, 두 명의 신의 대바요흐, 두 명의 신의 대바요흐, 두 명의 신이여 대바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명 이상의 신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써 있습니다. 변화가. 근데 이제 보면은 세 명 이상의 신은 여기에 보면 장은 표시가 되어 있죠. 대바흐 하는 세 명의 신, 그러니까 세 명 이상의 신들이란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대반, 세 명 이상의 신들을 이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아히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바이흐 하면은 대바이흐 세 명 이상의 신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벽흐가 생략돼요. 벽흐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이 복수의 이제 위격 벽흐 그러니까 벽 이렇게 있는데 벽흐 벽의가 붙으면은 이게 뭐예요? 복수 위격, 복수 종격이에요. 위격 종격. 그러니까 세 명 이상의 신들에 의해서 세 명 이상의 신들로부터 종격은 뭐뭐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로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은 다시 모음어간 명사라고 써 있는데 모음어간 명사는 단어의 끝에가 모음일 때, 그러니까 단어의 끝 철자가 모음인 그런 명사, 형용사. 이게 모음어간 명사예요. 모음어간 명사, 모음어간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뭐가 있어요? 아도 있고, 이도 있고, 우도 있고, 애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아, 이, 우로 끝나는 것만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수 모음은 제가 이제 요 밑에다가 다시 또 그거 써놨습니다. 요 밑에다가 요건 또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어간 명사 중에서 아, 이, 우로 끝나는 것만 여기에 써놨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아, 저,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우 이렇게 써 있죠. 물론 이제 아 장음도 있고 이 장음도 있고 우 장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 장음은 이제 없고요. 우 장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여기는 이제 아, 이, 우로 끝나는 것만 써놨다. 하간 요 위에 있는 윗줄은요. 그 단수, 양수, 복수에서 계속 되풀이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남아, 중아, 여아 있죠? 여기도 남아, 중아, 여아 써 있죠. 여섯 명사인데 아 자음 끝날 때. 그다음에 그 밑에가 남이 써 있죠. 뭐예요? 여아 옆에 남이 써 있죠. 그래서 이것은 되풀이입니다. 자, 여아 뒤에 남이 써 있죠. 남성 명사인데 이 단음으로 끝날 때 그때 이런 변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위에 있는 표는 그러니까 아, 이으로 끝나는 그런 명사, 형용사의 격분화가 위에 표에 함께 다 써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자음어간 명사 있는데 자음어간 명사. 이건 자음을 끝나는 명사예요. 자음으로 끝에가. 하나 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뜨만. 아뜨만이 뭐죠 뜻이? 자아라는 뜻인데 자아.
아뜨만은 끝에가 뭐로 끝났어요? 여기 보면은 N자가 써있죠. N자. N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자음이죠. 그래서 이게 자음어간 명사예요. 자음 명사. 그래서 뭐 이 자음어간 명사와 모금 명사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문법 변화가 이 격변화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별도로 축합니다. 또 특히 안으로 끝날 경우에는 안, 이제 여기 보면은 삼어간 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아트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해당해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 물결 표시에 아찌바스 안만 반 써 있습니다. 아츠로 끝나든지 바츠로 끝나든지 안으로 끝나든지 만으로 끝나든지 반으로 끝날 때 이때는 밑에 같은 이런 식의 변환한다. 이런 식의 변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뭔지는 다시 또 얘기합니다. 진짜 아츠의 찌자도 자음이고 바스의 스도 자음이고 안에 안자도 N자도 자음, 이것도 자음, 다 자음이죠. 아트만은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아트만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런 식의 변환한다. 이런 식의 변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니까 이제 일단 뭐 잊어버릴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알 것은 이제 위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표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를 이제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왼쪽에 여기에다 정리해 놨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모음어가 명사는 다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예를 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예보다도 일단 이제 격을 8개를 얘기했는데 주격, 대격, 국격, 주대구, 위종속초, 위격, 종격, 속격, 적격, 혹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뭔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뭔지 뜻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에 주대구, 위종속초 써 있죠. 왼쪽에 이 뜻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먼저 얘기하고 주대구, 위종속초 이 뜻이 뭔지 여기에 주대구, 위종속초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러니까 명사가 문장 속에서 쓰일 때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식어가 이제 어떤 뭐뭐의라는 그런 뜻을 갖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에게라는 뜻을 갖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갖다가 그런 것들이 역할이에요. 명사의 문장 속의 역할입니다. 역할. 근데 그 역할을 격이라고 그래요. 격.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이 격이다. 그러니까 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팔격 변화한다. 8가지 역할이 있다. 명사가.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잠깐만요. 네. 이제 여기에 주대고 위종속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주격은 뭐냐? 주어의 역할을 할 때가 주격이에요. 주어의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우리말로 은는 이가가 붙을 때, 은는 이가. 대격은 뭐냐?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목적어. 그렇죠? 주어의 역할을 하면은 주격. 노미네이티브, 대격은 에이쿠사티브. 부격은 뭐냐? 어떤 도구를 나타낼 때, 도구. 도구나 용구수단. 번역할 때, 무엇에 의해서라고 일단 번역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이거 일단 하나만 위해서요, 하나만요.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되고 위격은 이제 위하다 할 때 위자예요. 네이티브.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를 위해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둘 다 외세요. 그래서 위격을 또 뭐라고 번역하기도 하냐면은 역격, 역격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역격할 때 여자는요, 줄여자예요, 줄여자. 줄여자. 상장을 수여하다 할 때 여자입니다. 역격.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주격은 누구누구가, 대격은 누구누구를, 그 다음에 국격은 무엇에 의해서, 위격은 무엇을 위해서 혹은 무엇에게, 그 다음에 이제 종격은 뭐뭐로부터, 종격, 영어의 from이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때문에, 이거 둘 다 위해서요. 뭐뭐 때문에. 이 종격을 탈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격을. 탈자는, 그러니까 종격해도 되고, 우리말로 탈격해도 돼요, 탈자.
이렇습니다. 뺏을 탈자, 탈격,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 탈격 쓰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종격이라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종격, 여기서 안 나옵니다. 종격, 뭐뭐로부터. 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어의 어블라티브. 뜻이 뭐예요? 종격, 탈격,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무슨 이유를 나타낼 때, 뭐 강아지 때문에, 뭐 강아지로부터 무슨 세균이 옮겨졌다든지, 강아지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때문에로부터가 종격이고 탈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속격은 무엇의예요. 무엇의 강아지의 집 할 때, 그렇죠? The dog's house 할 때, 이제 뭐 소유의 이 속격을 소유격이라고 부르게 돼. 속격을 다른 말로 소유격. 또 대격을요 목적격,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격. 우리가 흔히 이제 목적격이라고 부르던 게 바로 대격입니다. 목적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대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격, 영어에서 my, book 할 때 my가 소유격이죠.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게 속격입니다. 속격. 그 다음에 처격은 장소를 나타낼 때 어디에 이때 처격이 인쇄 쓰입니다. 처격이. 그다음 혹격은 뭘 부를 때 누구누구여라고 부를 때 혹격을 씁니다. 누구누구여라고 부를 때 강아지여, 강아지야, 뭐 참새야, 까마귀야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이때 이제 혹격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 글자를 갖다 따가지고서 8개는 그냥 뜻없이 해세요. 주대구 위종 속초, 주대구 위종 속초 호, 주대구 위종 속초 호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격언이에요. 격언인데 이제 격의 의미인데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외느냐? 뭐 외는 것보다 한번 그럼 격의 쓰임새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쓰임새부터 실제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자, 여기에 대바라는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바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신이란 단어, 신. 이제 아까 봤듯이 대바는 이제 남성 명사예요. 아로 끝나는 남성 명사예요. 아로 끝나는 이걸 뭐 모음어간 중에서 모음 아로 끝나는 남성 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요, 대바는 자 아로 끝나는 남성 명사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악함, 에나이, 아타셔, 이런 변화를 따릅니다. 대바는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쓰일 때 그 역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아까 이리 가면은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대바가 단수일 때, 그러니까 신이 한 명일 때, 듀얼, 신이 두 명일 때, 또 플루랄, 신이 세 명일 때, 세 명 이상일 때, 이제 이 변화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수, 양수, 그다음에 이것은 복수, 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노미네이티브 주격, 에이쿠자티브 대격, 인스트루멘탈 국격, 네이티브 위격 또는 역격, 어블라티브 종격 또는 탈격, 제니티브 속격 또는 소유격, 로케이티브 척격 또는 척격, 워케이티브 호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격일 때 대바라는 단어 뒤에 뭐가 왔죠? 흐가 왔어요. 흐가. 그럼 뜻이 뭐가 될까요? 한 명의 신이 하늘로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신이 한 명의 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대바면 뜻이 뭐가 돼요? 한 명의 신을 대변한 뜻이 뭐가 될까요? 한 명의 신에 의해서 네바야 뜻이 뭘까요? 한 명의 신에게, 그러니까 신 하나에게, 한 명의 신에게 뭐 공부를 바쳤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또 뭐예요? 한 명의 신을 위해서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격은 위에서 혹은 에게,
그러니까 신에게 신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데바야, 데바야. 여러분 천수경 보면은요, 처음 시작이 나모라 다나가 아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바로니가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때 아야가 바로 이 위격이에요. 위격 아야가 아야자가 나모라 다나라 그게 뜻이 뭐냐면은요, 나모 라나야야 아발로키티 이슈아라 야이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아이야가 붙으면은요, 라트나야이야, 그러니까 보석이신, 보배이신, 나무 기유합니다. 보배이신 아발로키테 이슈아라이야 할 때 그 관세음보살님께 귀유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천수다란이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고 있죠, 천수다란이. 나모라 다나다라 아이야 바로기지 세바라야 뭐지 사다바야 할 때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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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게 바로 위격 몸을 위해서 뜻이 되고, 혹은 역격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천수다란이에서는 천수경 역격으로 쓰인 거예요. 역격의 뜻입니다. 에게, 그러니까 귀합니다. 그러니까 나모하면 귀하다는 뜻입니다. 나모함이 답을 나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제가 참조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천수다란이 있는데 왜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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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지 보니까는 이게 위격 역격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야기 때문에, 물론 아로 끝나는 단어의 남성 역격, 남성 위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무가 난막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난막할 경우에는요, 아흐를 갖다가 한자로 음사할 때 난막 이렇게 음사합니다. 그러니까 데바야는 신에게, 한 명의 신에게 한 명의 신을 위해서 이런 뜻이 되고, 그다음 데바트는 한 명의 신으로부터, 한 명의 신 때문에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데바샤, 이것은 한 명의 신의, 한 명의 신에 속함이 돼요. 소유격, 속격. 그러니까 데베, 한 명의 신에, 그렇죠? 그다음 데바 하면은 한 명의 신이여 라는 말이 됩니다. 호격, 부르는 거, 척격, 로케이티브, 데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를 포함을 해가지고 데바에 원래 단어 아가 포함되어 있었죠. 데바에 아가. 근데 아를 포함을 해가지고서 이 뒤에 있는 아크, 암, 에나, 아야, 아트, 아샤, 에, 여기까지만 써놓은 것이 여러분 명사변화편에 있는 바로 이겁니다. 아캄 에나야 아타샤에. 자, 다시요. 아캄 에나야 아타샤에. 여러분 호격도 있지만은요, 요거까지 외우면 복잡하고 호격은 우리가 잘 안 써요. 문장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대구, 위종, 속처까지만 외워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캄 에나야 아타샤 에, 여기까지만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데바흐, 데밤, 데베나, 데바야, 데바트, 데바샤, 데베. 데바흐 하면 뭐예요? 뜻이 한 명의 신이, 왜 한 명이에요? 이게 싱글러 단수기 때문에. 왜 신이에요? 왜 주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대밤 하면은 뭐예요? 한 명의 신을, 왜 한 명이에요? 단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두 명의 신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써 있네요. 대바우 하면 돼, 대바우. 두 명의 신을 하면 뭐 어떻게 돼요? 대바우 하면 돼요. 대바우. 그렇죠? 여기는 주격과 대격이 똑같네요. 신이 둘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런지. 자, 듀얼. 이게 양수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신이, 여기 써 있네. 대바오. 두 명의 신이, 두 명의 신을 대바, 맞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네바비암 할 때, 아부암을 썼어요. 아부암. 이거 뭘까요? 이거 국격이에요. 국격. 뭘까요? 두 명의 신에 의해서. 두 명의 신에 의해서. 또 대바비암, 똑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위격이에요. 두 명의 신을 위해서. 혹은 두 명의 신에게. 그다음 대바비암, 이것도 똑같아요. 이 뜻이 뭘까요? 종격이에요. 두 명의 신으로부터, 두 명의 신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데바 요호 하면은 이건 뭐예요? 성격이에요. 이건 뭐예요? 두 명의 신의. 그다음에 데바 요호 똑같아요. 이건 뜻이 뭐예요? 성격이에요. 두 명의 신에 이렇게 됩니다. 진지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아우 아비암 아이오후 아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에서는 어떻게 써놨냐면요, 여러분 표에서는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듀얼. 자, 보세요. 여기 써 있어요. 아우, 아우, 아 다음에 물결 표시. 왜? 비함자가 너무 길기 때문에요. 비함을 다 써버리면 표가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나면 또 표가 다 깨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결 표시를 생략했습니다. 아우, 아우, 아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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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후, 아이오후, 아우. 아까 봤던 거 똑같죠. 아우, 아우, 아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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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후, 아이오후, 아우. 똑같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우, 아우, 아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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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아이오, 아우. 데바우, 데바우, 데바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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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바요우, 데바요, 데바오. 됐습니다. 이게 양수 변화예요, 양수. 그 다음에 데바의 이제 복수 변화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복수예요, 3명 이상. 근데 3명 이상의 신들이 주어로 쓰일 때, 이때는 보니까는 데바흐를 썼어요. 보니까 단수하고 차이점이 아가 장음이 된 게 달라요. 데바. 단수. 이것은 뭐예요? 한 명의 신이 할 땐 네바흐 하면 돼요. 네바흐. 데바흐 하면 한 명의 신이. 근데 네바흐 하면은 3명 이상의 신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반, 아가 장음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3명 이상의 신들을이 돼요. 근데 단수는 뭐예요? 데밤. 3명 이상의 이거는 대밤, 단수는 한 명의 신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밤 하면은 단수고, 신을. 대반 하면은 신들을, 복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흐, 안, 아히흐, 에브야흐, 에브야흐, 아남, 예수, 아흐, 이렇게 됩니다. 이 복수 변화입니다. 복수 변화. 그러니까 네바이흐 할 때 뜻이 뭐예요? 쫓아가 보면 돼요. 주, 대, 구, 국격이겠네요. 근데 3명 이상의 신들에 의해서 네베부야흐.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이것은 위격이에요. 3명 이상의 신들을 위해서 혹은 3명의 신들에게, 3명 이상의 신들에게. 데베부야흐 똑같아요. 뜻이, 글자가 똑같아요. 이거는 3명 이상의 신들로부터 혹은 3명 이상의 신들 때문에 됩니다. 데바남, 3명 이상의 신들의 3명의 이상의 신들의라는 뜻이 돼요. 복수, 소유격, 속격, 소유격. 대배수 3명 이상의 신들의 성격, 장소라는 뜻이 됩니다. 아흐안, 아휴, 에비야, 에비야, 아하남, 웨수. 한번 표를 또 보겠습니다. 표를. 네파흐, 아로 끝나는 남성명사, 복수. 여기에 이제 복수의 남성명사 아로 끝나는 거. 아흐안, 아휴의 물결 표시. 이건 뭐예요? 이때는 비함이 아니고 비아흐예요. 비아흐. 에비아흐, 에비아흐. 아남, 에수, 아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발한 단 하나에 대해서 한번 명사 변화, 단수, 복수, 양수, 주대구, 이종, 석조, 호격까지 한번 다 해본 겁니다. 지금 하나에 대해서, 그 단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명사 변화, 격 변화를 갖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물결 표시한 거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수일 경우에는 뭐예요? 뱀뱀뱀이고, 뱀뱀뱀. 복수는 뭐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약, 믹벽벽이 믹벽벽. 믹벽벽이에요. 복수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냐면요. 여기서 외우면 돼요. 밑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이 위에서, 이 모음어가 명사를 공부했는데, 모음으로 끝나는 거.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또 숫자가 많고 잘 쓰이는 거는요, 변화가 복잡합니다. 근데, 그, 모음어가 명사 말고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아까 얘기했던 아뜨만 같은 거, 아뜨만 혹은 마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뜨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자음어가 명사인데 이거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또 하나가 그 격 변화가, 그러니까 팔격 변화가 그렇게 변칙이 별로 없어요.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모음어가 명사하고 격변화 붙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근데 변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어가 명사의 격변화표를 갖다가 먼저 외면은요. 이걸 암기하면은 이게 그 기본 격언이 자음어가 명사 표인데 이걸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변칙은 별도로 외우면 돼요.
변칙은요. 그러니까 뭐뭐가 명사의 변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이 자음 어감 명사 이 격변화 외에는 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걸. 뒤에 이런 게 붙는다. 언제? 단수일 때, 양수일 때, 복수일 때. 그러니까 단수일 때 뭐가 붙어요? 아흐, 암, 아에, 이가 붙어요. 맨 밑에 줄 차곡격을 외우지 마세요. 이것까지 외우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양수일 때 뭐가 붙어요? 아우, 아우, 비함, 면, 비함, 억, 이게 붙습니다. 복수일 때 뭐가 붙어요? 믹, 약, 미흐, 벽흐, 암수 이게 붙습니다. 밑에 줄은 외우지 마세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주, 대구, 위종, 속초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격언이가 붙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외울 거예요? 외우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해요. 한 단어로다가. 그래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걸 외울 때, 뭐, 아흐, 무함, 무하흐 이렇게 외우면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외우는데,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은, 표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8격이지만은 7격만 외우라는 얘기 했죠. 7격만. 7격만 외우세요. 7줄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암, 예. 이. 자, 아카마야 카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우,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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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빅, 약, 수,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이제, 그나마 혈압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이게 주격, 대격, 국격, 입격, 종격, 속격, 처격까지예요. 혹격은 우리가 이제 공부 안 합니다. 혹격은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붙이면 이것은 뭐냐면은 단수, 이것은 양수, 이게 복수예요. 복수. 복수는 영어로 뭐라 썼어요? 플루라. 그렇죠? 약자. 양수는 영어 약자가 듀얼. 그 다음에 단수는 약자가 싱귤라.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여러분 이것만 아주 철저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여간 따라 해야 되는데 아카마야카키 이렇게 따라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아카마야카키 됐죠? 그 다음에 아우아우 뱀뱀뱀 옥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양수. 그다음에 빅빅백 암수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뭐 천수 다란이도 되는데요. 뭐 그 긴 거를 이거 못 되겠습니까? 아카마야카키 아우아 뱀뱀뱀 옥옥 빅빅백 암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뭐 어학은 무조건 암기예요. 암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외냐 하면은 또 조금 그나마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요. 아카마야카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아카마야카키하고서 놀고 있는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요. 그래서 놀랬어요. 아우 아우 하고 놀라는 소리입니다. 놀라는 소리. 아우 뱀뱀뱀. 뱀이 세 마리나 있습니다. 옥옥 죽겠어요. 아우 아우 뱀뱀뱀 옥옥 비명 소리입니다. 아우 아우 뱀 나타났다. 뱀뱀뱀 옥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무서워요.
그다음 빅 참 크구나. 빅이 영어에 크다는 뜻이죠. BIG. 빅, 벽, 암놈, 순놈 다 있네. 이렇게 해서 암수. 뱀이 한 마리가 아니고 암수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정도로 뱀이 나타난 걸 외라 하면 되겠습니다. 악하면 약하키 아와 변변명 없고 악각 비벽벽 암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꼭 외세요. 자꾸 되풀이해야 됩니다. 약간 암기는 되풀이해요. 왜냐하면요, 되풀이하면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되풀이하고 글자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표도 떠올리면서 되풀이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자꾸 되풀이하면은요, 그 언어 중추에만 신경회로가 생겨갖고 연접이 안 돼요. 딴 회로하고. 암이란 얘기는 내가 말로 한 것이 영상, 시각 영상하고 결합이 되는 거. 글자는 이제 이 글자 모양 있죠. 이것은 우리의 후디오비 저장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아카마 약하게 외는 것은 어디에 저장이 돼요? 이것은 축기비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떠올랐을 때 이 표가 아카마 약하게 그러니까 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표가 떠오르면서 표의 가운데 있는 세 개가 뱀뱀뱀이에요.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시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때는 그냥 그것만 자꾸 되풀이하는 것보다도요, 되풀이하면서 연관된 사태들을 함께 떠올리면서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암기가 됩니다. 뇌에서 신경끼리 연결되는 것이 암기예요. 그래서 상관없던 신경이 연결돼서 나중에 한쪽 신경만 자극이 되더라도 다른 신경회로가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암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외울 때 그 이 표 눈으로 보면서 저 아카마 입으로 자꾸 되풀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소리 안 내고 외우는 것보다 소리 내고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리 내고 막 미친 사람처럼 공부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 미친 사람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소리 내고 글 쓰기도 하고 막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걸 동시에 해가면서 떠올리면서 이래야지 암기가 됩니다. 하나 위해서요. 아카마야카키 아우아우 변변변 없고 아까 삐벽벽 암수. 자 일단 외웠다고 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악함 왠지 보세요. 악함 아이 아카키 되네요. 아우아우 변변변 없고 악각 삐벽벽 암수.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이 단어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마루트 좀 쉬운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루트. 이 모음어가는 이제 명사 어려워요. 변칙이 많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음어가 명사 자음을 끝날 경우에 변칙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외웠기 때문에 한번 외운 걸 갖고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마루트가 바람인데 바람 뜻이 바람이에요. 뜻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자음어가 명사구나.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여기에 자원 명사의 격분하라는 그런 문법에 58쪽에 여기에 써 있는 예입니다. 예 중에 첫 번째 예인데, 자, 그 중에 요것은 또 여러분 그냥 일단 지금은 하지 마세요. 자, 아카마야카키인데 마루땀, 악은 하지 말고 마루땀, 마루트에다가 암이 붙으니까 바람을, 그 다음에 아캄아에 아카마, 마루따 바람에 의해서 아카마에 마루떼 뭐예요? 이 바람을 위해서 혹은 바람에게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마루따후 아카마에 아카키죠. 그 마루따흐 하면은 악이죠. 아블라티브 탈격이에요. 뭐예요? 바람 때문에 바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카키 악이 두 번입니다. 마루따후 이거는 소유격 제니티브 속격. 그러니까 바람에 속한. 그다음에 아카키 이가 붙었어요. 마루뚜 이가 붙었어요. 그러면 로케이티브 적격이에요. 바람에가 됩니다. 그다음에 쉬워요. 아우아우 뱀뱀뱀 옥곡이 붙어요. 마루따우 마르비암. 그러니까 비하가 이게 유성음이기 때문에 마루트가 마루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밑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루따우 마르두비암. 그다음에 아우아우 뱀뱀뱀 옥옥 마루또후 그대로 붙죠. 그때 뭐예요? 악각 빅박백 암수예요. 마르따후 마르드부힉 빅이죠. 마르드비악 이것도 부가 유성음이니까 마르뜨가 부로 이게 동화됩니다.
드르, 마루드벽, 빅벽벽, 벽벽, 그다음에 마루땀, 암놈, 마루수, 순놈, 암수가 붙죠. 그렇죠? 벽벽, 암수. 그러니까 그냥 붙여버리면 다 변화가 되는구나. 단 주어일 경우에 이때는 이제 원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카마야 카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원형을 썼는데, 그러니까 하간 주어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변칙이 또 많아요. 항상요. 변칙이.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음을 끝날 경우에는요, 그냥 이것만 붙여버리면 끝나요. 모음일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죠. 모음 중에 아로 끝날 때, 일 끝날 때, 일 끝날 때가 다르고, 우로 끝날 때가 또 남성, 여성이 다르고, 중성이 달라야 다 이렇게 너무나 복잡합니다. 모음일 경우에는 변칙이 많아요. 그렇죠? 또 단수일 때 변칙이 더 많아요. 단수일 때 이렇게 복잡합니다. 양수 복수는 뭐예요? 그냥 변변변 목공만 붙이면 돼요, 되게. 그런데 단수면은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그 바탕 색깔을 갖다가 좀 다양하게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바탕 색깔이 같은 거, 여기는 하늘색, 여기는 회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비슷한 변화를 갖다가 바탕색을 같이 하는 겁니다, 색깔을. 근데 그냥 얼핏 직관적으로 봐도 뭐예요? 이쪽은 바탕도 다양하고 글자 색깔도 다양해요. 왼쪽은요. 이 단수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변칙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양수든지 복수는 조금 변칙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바탕 색깔입니다. 이게 변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모음어간 명사 단수는 좀 나중에 공부하고, 물론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뭐예요? 바탕색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 이건 뭐예요? 변화가 별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날 때. 이거부터 먼저 암기하고 기본 암기 틀 토대 위에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암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요. 뭐 지금 시간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일단 강의 마치겠습니다.